네, 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이 됐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복습은 복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한두 번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고 저번에 배웠던 거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 거를 반응형 페이지나 웹표준 사이트를 따라 해서 만들어 보시면 이걸 자기가 혼자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하면서 작업하면서 코딩하면서 하는 거는요 잘 되죠. 뭐 오타가 있으면 이거 소스 복사해서 살짝 넣어가지고 해주면 잘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는데 뭐 그때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완성되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완성된 거 보면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다시 내가 이미지만 놔두고 혼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이제 이미지만 딱 하나 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해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요 구조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결국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모든 OS에서 모든 모바일에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잘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잘 나오게 해주면서 웹 표준을 준수하는 코딩을 하다 보니까 정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만의 스타일이 있고요. 제 코딩 스타일과 다른 퍼블리셔 분들의 스타일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정답이 될 수 없고, 저도 남들이 코딩하는 거 많이 보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코딩하는구나 많이 보고요.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이 코딩하는 것도 가끔씩 보면 아 저런 방법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본을 익히려면 저랑 같은 코딩 스타일로 작업하시면서 나중에 자기 스타일로 작업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웹표준 사이트가 아닌 메가박스 사이트 코딩 첫 번째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작업하셨죠? 저번 시간에 우선 디자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블락켓 준비해 주시라고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트를 만들 때 항상 독 타입 먼저 선언해 주셔야 되겠죠? 그거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헤드랑 바디가 나눠져 있고요. 헤드에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실제 컨텐츠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작업할 건데 하나씩 한번 뜯어 볼까요? 우리가 완성된 소스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우선 메타데이터 언어 설정해 주는 거 UTF-를 설정해 주셔야겠죠. 가장 기본이죠. 요거는요 랭귀지 코리아는 브라우저가 무슨 언어인지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쓰지 않아도 브라우저는 내 사이트의 컨텐츠를 보고 이거는 한글이구나 라고 인식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겠죠. 내가 일부러 해석하지도 않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는 UTF-8로, 아직도 회사에서 실무에서 EURKR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한글 한자 한문 이 세 가지 언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즘엔 다 UTF-8로 쓰죠. 그래서 UTF-8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뷰포트가 하나 나왔죠. 네, 요거.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인스타 있죠. 인스타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보면 이쪽에 어디에 있냐면 저게 HTML이죠. 내용이 많아졌으면 많아질수록 찾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보기가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어, 미디어 콜이 봐야 되겠죠. 어디에 있냐면 쭉 보시다 보면 물론 컨텐츠 모더나이즈 뷰포트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우선 PC 화면의 비율을 줄여서 모바일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이거 다 아시죠?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떻게 설정해 주는지 기본값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응형 작업할 때는 조금 추가가 됐죠. 네, 반응형 작업할 때는 좀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유저 스퀘어러블 노라고 작업해 놔가지고 화면 확대 금지해 주는 것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 작업할 때 반응형 작업하시다 보면 어떤 입력 부분을 클릭하고 나면 저절로 확대가 됩니다. 그 부분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뷰포트가 꼭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형 페이지 작업하려면 뷰포트하고 미디어 컬이 설정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일일이 치시면 오탄하죠. 오탄하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하나 있죠. 요거 뭐 컴포터블에서 아예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뭐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이쪽 근처에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사실 얘는 익스프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익스프로 8이 추가가 되면서 호환성 버튼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익스프로 같은 경우는 8을 기준으로 해서 8 전이랑 후가 브라우저를 해석하는 기능이 엔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해석해주기 위해서 요게 소스가 생긴 건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익스프로는 최신 버전이 엣지죠.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 렌더링으로 해석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익스프로 브라우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익스프로를 9 이상 쓴다거나 10 이상 쓴다라고 하면 크게 필요 없는 소스예요. 죽은 소스인데 예전에 이걸 많이 썼기 때문에 코딩하다 보면 이 소스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스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네이버나 다음 소스를 까보시면 돼요. 까보시면 걔네들은 모든 디바이스, 모든 브라우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스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스프로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은 써봐야겠죠. 한 번은 써봐야 되니까 여기다 또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 밑에다가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신 브라우저, 모바일 전용이라고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혹시 PC 화면에서 익스프로 9 버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화면이 깨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다 기본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 아시는 거죠. 사이트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이 뭔지 키워드 같은 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메가박스 사이트 코딩을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일 선언 해줘야 되겠죠. 스타일 CSS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니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19번을 보고 있네요. 1번으로 갈게요. 이쪽에 가서 네, 1번으로 가서 보겠죠. 오케이.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 요거 코딩 해주는 거고요. CSS 이거 다 아시죠? 네,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1번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 이어서 작업한다고 하면요 그냥 리셋 스타일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써줬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합쳐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CSS 연동을 시켜줬고요. 연동 시켜줬으면은 이쪽 CSS 폴더에다가 만드셔야겠죠. 뭐 만들 거냐면 리셋 01.css 만들 거고요. 이쪽에다가 스타일 01.css 만들 겁니다. 만들 거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냥 00으로 해줄까? 00으로 그냥 기본으로 할까요? 이렇게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CSS 연동을 시켜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시면 주소 쓰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소 쓰는 것도요. 제가 정리해 놓은 기억이 납니다. 네. 놀 때마다 헷갈리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쓰는 거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하다가 정리 잘했네. 도움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아주 활성화가 안 돼서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남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보고 있고 얼마나 보고 있고 잘 따라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파악을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꼭 댓글을 남겨줬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파비콘, 오케이. 파비콘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기존의 파비콘이랑 잠깐 제가 기존의 파비콘하고 살짝 사이즈가 틀리긴 한데요. 요것도 파비콘도 종류가 되게 많고 사이즈별로 디바이스별로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헷갈리고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이버를 본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이 거의 그냥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M 네이버 쪽 들어가신다거나 여기 소문 새로 나왔죠. 들어가시면 페이지 소스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시게 되면 얘네들 작업해 놓은 게 여기 나오죠. 간단하게.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건 아이콘이 모바일용에서 나오는 소스니까 여기는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얘는 하나 넣네요. 사이즈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넣었어요. 어차피 하나 넣어도 인식은 하는 겁니다. 파비콘은 다 아시죠? 이쪽 위에 있는 아이콘 그거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인스타에 보시게 되면 설명을 해놨어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모르는 거나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 것들 근데 단점은 찾기가 좀 힘들다는 거 한 번에.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파비콘 하고요. 그 다음에 파비콘 그 다음에 이쪽에 모바일용 아이콘이죠. 우리 반응형을 만들 거니까 이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댓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었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표준화 시킬게요.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이즈가 없으면 비슷한 걸 다운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SS 아이콘 쓰죠. 그래서 아이콘스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했었죠.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거 다 뭐 하시는지 아시죠? 요즘엔 페이스북이나 아이콘으로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사이트를 누가 공유해 간다면 내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요거를 가져가라 라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마 기존에 제 반응형 했을 때랑은요 조금 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모를 때 애매할 때 기준점은 네이버나 다운입니다. 걔네 사이트 한번 보기 때문에 걔네가 틀릴 수는 없겠죠. 물론 약간 틀린 거 있을 수 있지만 틀리면은 다 고치고 작업하겠죠. 그래서 걔네 걸 위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사이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링크만 걸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것도 다 했던 것들입니다. 했던 것들인데 한 번 더 상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블리셔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면접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건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선 H5C부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H5C부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네, H5C부는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H5는 시멘틱 태그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시멘틱 태그고요. 그거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최신 버전 들어왔는데 굳이 뭐 H5C 소스를 다운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소스 낭비잖아요. 트래픽 낭비고. 그러니까 조건식을 거는 거죠. 이게 조건식이죠. 조건식은 조건식 어딨니? HTML에서 조건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ML 조건식이 없나요? 인라인 요소 HTML 이게 찾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뭐 그래도 찾으면서 공부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거 조건부 주석 요겁니다. 요거라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익스플로어에서만 i 브라우저 버전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석 표시인데 조건부 주석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많이 작업했었어요.
요즘에는 익스플로러 9까지도 뭐 안 보니까 요즘엔 거의 뭐 9부터 시작해서 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건식을 넣어서 여기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기억 안 나시면 인스타에서 살짝 보시면 되겠죠. 어? 네. 이게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넣어준 거고요. 하면서 혹시 구 브라우저로 갔을 때는요, 여기다가 경고문 하나 해서 최신 브라우저로 뜨라고 경고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9까지 9 해서 여기다는 9 밑으로는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게 조건식을 넣어준 건데요. 요것도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줬네요. 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건 좀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많이 보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계속 쓸 건데 저번 강좌부터는 다 끝난 애 마지막에 스크립트 썼지만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선 jQuery를 쓰는 이유는 이거 jQuery 쓰는 이유도 여기다가 제가 설명하기 귀찮아서 힘들어서 여기다가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jQuery가 뭔지 보시게 되면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든 언어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쉽게 만드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고요. 특징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운은 jQuery 컴 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받아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웹표준하고 반응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모더나이즈 커스텀 이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이게 아마 반응형에서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반응형 사이트에서 저걸 했나? 반응형 사이트에서 한번 봅시다. 반응형 사이트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파비콘 여러가지 좀 종류가 좀 많죠. 웹 폰트 설정해 줬고 여기에다가 맨 밑에 내려보시면 스크립트 여기 들어가 있고 공유하기 버튼 뭐 이런 거 들어갔죠. 기억나시나요? 썼네요. 모더나이즈. 모더나이즈 썼군요. 아마 활용은 안 했을 겁니다. 활용은 안 할 건데 다시 한번 또 보시게 되면 모더나이즈는 HTML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비포트, 시멘틱 태그, 모더나이즈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모더나이즈는요, 사용자 브라우저에 H5나 CS3 기능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해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없을 때는 어떻게 작업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런 거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CSS 이런 기능들, H5 이런 기능들을 지원해주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스로 쓸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해주시게 되면 HTML에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if문을 써서 모더나이즈에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작업하고 없으면 어떻게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 이벤트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것들 뭐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걸 세팅해 놓으시면 이런 게 뜰 겁니다. 좀 이따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저거 썼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거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i 체크는요. 이것도 이제 익스프로 체크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익스프로 6, 7, 8, 9, 10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요. 이쪽에 가서 다운 받아 주세요. 소스 다운로드 가서 없으신 분은 요거 오른쪽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요. 다 다운받게 되는데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 서버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다운을 받아 볼게요. 네, 다운을 쭉 받아 보시면 네, 3메가가 좀 넘네요. 6메가? 네, 꽤 많네요. 왜냐면 저기 안에 이미지까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을 건데 저거 다운받는 동안 파일즐라 아시죠? 파일즐라 파일 전송해주는 프로그램 이거 해줘서 여러분들 서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7이니까 여기에다가 7 연결시켜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서버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데가 서버고요. 지금 메가 만들고 있으니까 에셋에다가 작업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운받은 거를요, 압축을 푸신 다음에, 압축을 풀었죠? 압축을 풀어서요, 이쪽에다가 똑같이 넣어줄게요. 뭐 윈도우를 쓰신다라고 해도 그게 상관은 없죠. 네, 그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 쓰시는 분도 있고 맥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퍼블리셔라면 저는 맥을 추천합니다. 맥을 쓰면 안드로이드도 만들 수 있고요, 아이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케치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디도 잘 쓸 수 있고요. 쓸 수 있는 게 더 많고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맥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뭐 윈도우보다는 맥이 훨씬 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흐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보시면 JS에 보시면 뭐가 되게 많죠. 우선은 JS에다가 HF5 시브 기억나시죠? 요거 넣어주시고, 아이체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놓을 건데요. 아이프레임 쓰는 거, 이거 유튜브 아이프레임 API 쓰는 건데 나중에 놓을 거고요. jQuery 압축 파일, 모더나이즈, 무비JS는 나중에 코딩할 거니까 쓰지 마. 넣어줄까요? 우선 넣어주세요. 넣어줍시다. 슬릭도, 슬릭은 안 쓸 겁니다. 저번에 슬릭 썼죠. 이번에는 스와이프라는 거 쓸 건데 요거 쓸 거니까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SS는 넣어줄 필요 없고, 폰트, 우리가 폰트 없으면 쓰진 않을 건데 메인에서 쓸 일이 없는데 서버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폰트도 넣어줄게요. 폰트는 넣어주고, 아이콘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는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IMG, IMG는요, 다 넣어줍시다. IMG도 다 넣어줍시다. 기본 세팅하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다 넣어줄게요. 똑같은 게 있나? 어쨌든 이렇게 넣어줬고요. 실패가 들어갔네요. 보시게 되면 왜 실패가 들어갔지? 092. 네, 실패가 들어가서 다시 넣어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전송을 해서 파일 전락까지 다 했습니다. 잘 따라하셨죠?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업했으면 작업했죠. 그러면 코딩을 볼까요? 기본적인 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가서 여러분들 서버에 가서 클럽 7번 가서, 저는 7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7번 가서 이쪽에다가 메가라고 해놓은 다음에 인덱스 가시면 아무것도 안 뜨죠. 안 뜨는데 페이지 소스 보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스가 싹 보이겠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단계별로 할까요? 단계별로 해야 나중에 체크할 때 편하기 때문에, 오케이, 단계별로 여러분들 합시다. 그러면은 01, 02 이렇게 단계별로 갑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봐줄 때, 틀린 거 봐줄 때 01번이면 01번, 02번이면 02번,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별을 해주려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01번,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됐을 때는 그냥 숫자를 지우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인덱스도 그냥 인덱스보다는 이쪽에다가 인덱스 01번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번호별로 단계별로 가셔야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수업 시스템을 바꿀게요. 오케이,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기본 세팅은 이제 끝났죠? 기본 세팅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 완성이 됐으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이콘 들어왔죠? 제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안 나오죠?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번 가서 이름이 뭐냐면 이쪽에다가 메가라고 작업해 줬고요.
여기다가 index 01.html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 연동 확인하셔야 돼요. 연동 확인. 클릭해서 연동이 제대로 됐는지, 요것도 다 jQuery도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모더나이즈도 제대로 됐는지, 아이체커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검사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뜨죠. 여기에 모더나이즈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더나이즈 소스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 버전 가시면, 제가 지금 익스플로로 가시게 되면 화면이 잘리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익스플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쪽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i8 뭐 이렇게 다 뜰 거예요. 나중에 다 호환수 체크도 할 건데 그거 한번 작업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거 기억나시나요? 웹 디벨로퍼 설치해줘서, 그 다음에 CSS, 뭐 이건 지금 CSS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하신 다음에 이쪽에 가시게 되면 HTML 검사하시게 되면 이쪽에 경고가 뜨긴 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경고가 뜨긴 했죠. 근데 우선은 뭐 이렇게 이상 없는 걸로. 이게 왜 경고가 떴지?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네. 경고가 있었지? 어쨌든 이렇게 한번 중간중간 항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 기본 세팅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되신 분들은 꼭 이쪽에다가 질문하기에 가셔서 여기다가 첫 번째 기본 세팅 성공,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겼죠. 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서 서로 같이 공유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꼭 남겨주세요. 이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이래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쪽에 가서 바로 이제 헤더부터 코딩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빡세요. 원래 웹 표준하고 반응 헤더면 조금 빡세니까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헤더 영역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